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의 한파에도 그 한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으로는 부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역세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하 하실 텐데 서울 역세권 아파트 값을 보면요. 오히려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 수준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어도 오를 곳은 오르고 투자할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팁 함께 얻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생생하게 현장을 발로 뛰는 느낌으로 부동산 정보 요목조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4번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LG 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은 이 생생한 현장 속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투자 팁부터 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알찬 정보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절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의 또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의 어떤 인구 재편, 즉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 탓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또 절세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가구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1가구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법이라는 게 또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이런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와 그리고 또 배우자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는 한 채 있고 와이프도 한 채 있으면 각각 한 채 아니냐라는 경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자, 1세대라는 것은 같은 주소지나 거소에서 같이 있는 형제 자매라든가 직계 좀비속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에 대한 대상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크던 작던 하나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 전에는요, 그 거주 요건이 2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3년 보유, 2년 거주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2년만 보유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1세대가 1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있는데, 자, 제가 거주하던 주택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 기존 주택이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다면 3년 안에 매도를 했을 때는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또 동거하시는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혼인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됐을 때도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과세 판정 절차를 보신다면 주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또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라는 거 보십니다. 자,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도 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투표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된다면 크게 많이 내지 않는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특례 적용이 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싶습니다. 자, 여기서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취득했을 때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양도 가액에서 샀던 비용을 빼면은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9억 원에서 넘어가면은 그 전에는 9억 원이 안 넘어가면 무조건 다 비과세지만 넘어가게 되면은 양도 차액에서 양도 과액 9억 원을 뺀 금액을 곱해서 또 다시 계산을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1가구 1주택자가 거주를 오래 했다면 약 10년 정도를 했다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8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는 아니지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양도세율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득하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취득하시는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대신에 기존에 비과세 받는 집은 거주 요건이 2년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임대소득세도 무조건 비과세가 되고요. 기준 시가가 9억 원, 매매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가 9억 원 초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가 되고요. 2천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라는 점이 어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가구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비과세, 양도세나 임대소세에 대한 비과세를 절세 전략을 통해서 취득세를 누려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사실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운데 절세 관련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 새로운 정보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임종소정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다가구 주택 투자 및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 쪽에서 이뤄집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4번을 통해서 관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부동산 현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디로 가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작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네요. 총 4층 건물입니다. 자, 이어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고요. 2015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5층 규모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와 용산구도 바쁘게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 소장님 먼저 마포구 망원동으로 먼저 가볼게요. 망원동의 입지적인 매력 뭐가 있을까요? 예, 망원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포구 안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홍대 상권의 팽창으로 망원동도 또 이렇게 상권의 확장 지역이다라고 많이들 뉴스에서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동에서는 임대 소득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거주하시면서 좀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가능하시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대한 절세 전략까지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입지 여건을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망원역 사이에 망원역과 합정역 그리고 마포구청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망원역은요. 마포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6호선 라인을 따라서 상암동이라든가 또는 공덕동이 같은 업무적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그리고 또 서부간선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이용해서 업무 지역이라든가 다른 시내권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마포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들이 바로 학교입니다. 자, 대학교, 유명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죠. 자, 홍익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또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여러 유명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요와 그리고 또 홍대 상권 그리고 또 신촌 상권 같은 이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덕동이라든가 상암동 같은 업무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 바로 망원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망원시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 환경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임대 소득을 올리시기에도 상당히 안성맞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주와 임대 소득이 가능한 마포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원동 지역에 있어서의 입지적인 매력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라는 것은요.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서 그 시설에 사람이 몰리면 그로 인해서 임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치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안에 있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개념보다는 이 상권의 팽창 그리고 상권이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많은 어떤 수요층들이 이 지역을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대료의 상승,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예전에는 홍대 상권이라는 게요, 홍대 지하철역 주변부터 홍익대학교 상권까지를 홍대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홍대 상권 자체가요 계속 팽창되고 있습니다. 연남동이라든가 서교동이라든가 또는 망원동이라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확장되는 부분에 따라서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인한 매매가 상승, 그로 인해서 주택이 상가로 자꾸 변모된다는 것이죠. 주택이 상가로 변모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월세 소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지역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팽창되면서 바로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플레이스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지금 망리단길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 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뭐 경리단길, 망리단길, 샤로스길 여러 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길을 통해서 망원동 자체도요, 예전에는 노후됐던 상가 점포들이 지금 새로운 젊은 어떤 창업자들에 의해서 좋은 상권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가운데는 한강이 있습니다. 자, 한강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또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노후된 주택지로 변모돼 있었는데 최근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한 상권과 연결되면서 이 지역을 또 개발하겠다라는 개발 계획까지도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얼마 전에 한강 주변에 재건축한 아파트가 매우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청약이 완료됐다는 것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마포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의 부동산을 또 취득하셔서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자체에 어떤 호재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네, 망원동 지역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개발 호재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을 볼 텐데요. 한 채가 아니라 다 가구 주택 전체 보는 겁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네네. 지어졌나요? 이미 준공이 다 완료돼서 임대도 완료돼 있습니다. 네. 자,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또는 임대를 줄 수 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부터 3층까지 두 개 층이 원룸 총 6세대로 임대가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4층은 주인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가 완료돼 있습니다. 주인 층도도요. 그래서 혹시 거주를 하셔야 될 분들은 이 세입자와 만기 날짜를 맞춰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풀옵션이 돼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편리하게 입주를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임대가 다 완료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구조로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다 되어 있고요. 또 주인층 같은 경우에는요,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식구가 많은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건물 일단 외관부터 굉장히 주변 건물과 다르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지어졌고요. 또 총 건물 안에 어떻게 또 됐는지 생생하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채가 아니라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만약에 다세대를 여러 개를 같이 구입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가격에 구입이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가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에 보증금 5억 4천에 그리고 월 300만 원에 임대가 되어 있겠고요.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대출 금액하고 사용하신다면 실투자금 5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면서 향후에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절세 효과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고개 끄덕이시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점은 체크해 봐야겠죠. 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입자와 한 건물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세입자들은
여러 가지 세입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 관리에 있어서 임차인을 관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정보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문동으로 가볼 텐데요. 소장님, 네. 용문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름부터 기운이 좋은데요. 용 하면은 네. 용산구에서 용문동 그쵸. 외우기도 굉장히 용용. 편합니다. 네. 자, 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신화에서도 나오는 동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가 바로 서울 중심에서 또 꿈틀거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요, 거주와 임대 수요 그리고 또 향후에 용산 개발에 따른 또 개발 차이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지도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가운데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점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강남이라든가 또는 영등포구 그리고 또 종로 같은 중구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아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산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역으로 봤을 때도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용산구가 예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제 향후에 평택으로 또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 뜨거워지는 핫플레이스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남구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도심이 되겠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 그리고 또 20년 후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관심 지역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안으로 섹터를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가구주택은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6호선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왼쪽으로 공동역 같은 업무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대수요를 들어올 수 있겠고요. 또 우측으로 가신다면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또 건축되면서 이 지역의 또 인구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고요. 또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역 열차망이기 때문에 또 주말 부부라든가 또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올라오신다는 점. 그리고 바로 보시는 것이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예전에 국제업무주가 진행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용산역과 신용산 주변으로 또 개발 계획들이 차곡차곡 돼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역 주변에 전부 다 이 용산의 섹터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민족공으로 거듭났을 때는 매우 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 입지적 여건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산의 개발 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서울시의 기본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2030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겠죠. 그곳엔 3도심이 있습니다. 3도심은 바로 강남구와 그리고 또 한양도성, 종로나 중구, 광화문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의도를 기반으로 한 또 영등포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뭡니까? 바로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업무 밀집 지역과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도요, 용산 지역은 앞으로 계속적인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또 평택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뀌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민족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이 민족공원으로 바뀌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입지 여건에 또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에 또 많은 대기업들이
또 계속 들어올 예정에 돼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라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요. 이 주변에 주택의 가격이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임대 소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원하신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군 부대 철수한 지역의 민족 공원과 그리고 또 용산역을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업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봐야 될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분당선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이 지금 남쪽 강남에서부터요, 또 이제 용산까지 연장 개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용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 용산이 연결된다라면 바로 용산에서부터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더 입지 여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또 서북쪽으로 삼송까지 신분당선이 연장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그리고 강북을 아우르는 가장 중심의 용산이 있음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서울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 개발 호재와 입지적인 여건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볼 텐데요. 이번에도 건물 통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이번에도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서부터 5층까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 총 5세대가 임대를 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 있겠고요. 자, 5층은 주인이 거주할 수 있게끔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현재 주인층은 임대가 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받으시다가 향후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5층에 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 세대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부분들이 다 풀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겠고요. 또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소득이 바로 가능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주택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원룸과 그리고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이 원룸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분리형 원룸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또 주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면서 임대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들을 차례인데요. 소장님,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나요?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15억 원이 저렴하다라면 제가 좀 이상하겠지만 또 보증금과 네. 월세를 껴서 갔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권의 30평형 아파트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넓은 아파트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매매 가격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이 6억 3천에 월 230만 원에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3억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5억 7천만 원에 이 다가구 주택, 거주와 또 임대가 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취득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체크해 주시죠. 네,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실 때는요, 임대 소득과 그리고 또 개발 호재에 대한 시대 차익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지 여건과 호재를 다 같이 같이 공부해 보시고 또 투자하실 때는 전문가 의견을 또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확인해 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방송 시간을 통해서 다 공개되지 못한 정보 궁금하시죠?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종소정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다가구 주택 투자 및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하게 현장 소개해 주시면서 부동산 정보 주신 분은요. LG 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 궁금하시죠? 관련 고민은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 오신 정보들 궁금한데요. 먼저 김영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강남 중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삼동의 그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매물이 가장 1등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강남의 경우는 임차인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주차와 더불어서 임차인들의 프라이드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대지가 무려 307평에 지하 주차장과 또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 만들어집니다. 그야말로 강남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그런 매물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매물입니다. 투자 금액 3,500만 원이지만 정말 단기적, 장기적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투자를 하셔도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 역삼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역삼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박준영 소장님 오늘 두 군데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군데의 매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지역 개발과 그리고 대단위 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감이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 매물과 저평가 지역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되어 소액 투자로 선점해 두신다면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한 강서구 둔천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군데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곳은요,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심역에서 차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6년 작년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의 첫 지역은 서초구 우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면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역세권 하면 10분 내로 이제 역세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심역을 차량으로 한 1, 2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는 13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매물지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까지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 지역을 통과할 위례 가천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전철을 개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전철 개통 시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양재시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양재대로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 등 광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도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요. 바로 앞 LG전자 R&D 센터를 비롯하여 KT 그리고 삼성전자 R&D 캠퍼스 등 대기업의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매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과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 그리고 양재 시민연습 등 서초구에서도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생활 인프라는 관공서 그리고 금융기관,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하나클럽, 하이브랜드 등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거주 만족도 또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우면동의 매력 조금 더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R&D 특구로 이름을 날리는 곳이긴 한데 관련한 개발 호재 더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이 지역은 삼성전자 R&D 캠퍼스를 비롯하여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KT 등 대기업의 연구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지난 8월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양재 우면 일대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할 계획으로 양재 우면 일대 330만 제곱미터를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가 결함된 서울의 대표 R&C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우선 AT센터 및 양재 시민연습 일대는 R&CD 코어 권역으로 지정해 AT센터, 그리고 양재 꽃시장, 현대화 사업과 그리고 공공부지인 마방공도를 활용해 R&CD 공간 확보를 극대화하고 양재 시민예술과 문화예술공원 등의 문화, 여가, 교류 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더해 30년 넘게 유통 업무 설비를 묶여있는 화물터미널과 양곡 도매시장, 양재 꽃시장 일대 부지 약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본격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공간, 그리고 R&C들을 위한 대학,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컨벤션, 호텔, 그리고 문화, 전시 및 고용장 같은 기업 성장과 도시지원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양지 IC에서 한남 IC 지하화 추진 등 지역 가치를 높여줄 다양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 텐데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작년 2월 달에 준공한 건물인데요. 뭐 인기가 없어 분양이 안 된 것이라 아니라 이게 건축주 보유번호로 건축주가 좀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내놓은 물건입니다.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복층 구조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에 5층으로 전용 면적이 22.25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19.05제곱미터에 1층은 방 2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의 스리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필로티 구조의 주차가 편리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현관 보호문을 설치했습니다. 내 외부는 주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붙박이장 등 풀 옵션으로 이루어진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셨을 텐데 채광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빛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들어봐야겠죠. 가격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축주 보유번호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없는 소액 투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과 차익의 돈방상승을 기대하신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실투자 800만 원으로요.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825만 원에 수익률 10.4%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부동산계가 불안정할 때는 최소한의 투자로 접근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개발이 진행형인지 예상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어서는 김영주 이사와 함께 바로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강남구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실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역삼동의 매력부터 차근히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우선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 유동 인구가 약 3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뭐 가까이 있는 이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 19년 동안 그 유동 인구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포화 상태인 업무 그 테헤란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강남대로의 이 업무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이 주거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뭐 예전부터 예고돼 있는 그런 지역이 본 매물 지역이고요. 특히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점, 또 높은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 월세 수요 풍부하다라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남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고품격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본 매물 역시 이런 그 입지적 장점 때문에 뭐 굉장히 생활의 인프라를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건지 인근에 뭐 코엑스, 현대, 롯데백화점 등 우선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뭐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문 학교가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또 개발호재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본 매물과 이 경계선상에 있는 한전개발 부지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삼동의 미래 가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강남권에 있는 개발호재들 모두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어떤 개발호재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한전개발 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현대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 23,690평이라는 이 넓은 땅에 정말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뭐 저희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한전개발부지 앞쪽에 영동대로의 지하에는요. 대규모의 개발이 예정인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전 노선, 또 KTX 위례 신사동 등 이 5개 노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추가로 좀 더 많은 노선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많은 금액과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앞으로 준공 시에는 본 매물 굉장히 파격적인 매매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르네상스 호텔은요, 며칠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미 펜스를 쳐놓고 철거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에는 앞으로 그 쌍둥이 빌딩, 미국에 있는 이 쌍둥이 빌딩처럼 복합 업무 시설, 호텔까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기 또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이루어져 있고 또 본 매물의 특성상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본 매물의 구성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 또 매매가, 임대가 상승이 단연코 확정적으로 예견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호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역삼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 어떻게 지어졌을지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올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요. 네.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추천 포인트자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건물의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물건의 상품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가 무려 307평의 대지 위에 6층짜리 건물 3개 동이 만들어집니다. 세대수 52세대를 비교해서 1: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의 주차장과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함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지하의 통신망 설치해서 핸드폰도 잘 터지게 만들어지고 특히 임차인들의 그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관리실,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실이 만들어집니다. 또 각 세대 개인 낙하, 또 주민 공동 편의시설, 또 보통의 다세대의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다 운행이 됩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3m 50 정도의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방감 매우 우수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모든 제품 풀 옵션으로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소규모의 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 주차 이상할 수 있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강남 다세대의 어떤 매물보다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내부를 보니까 정말 살기에 가장 좋게 뭔가 구조도 작고 안에 내부의 모습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구도 매립돼 있기 때문에 층고가 훨씬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아일랜드 식탁 구비해 놓은 것도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인테리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건물 이렇게 잘 지어지면 사실 걱정되는 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점인데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가는요 3억 4,500만 원인데 전세 예상가가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준공시에는 3,500만 원 그 이하의 투자 금액으로도 충분히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공실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한 매물입니다. 지하 주차장 가치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억 4,500만 원의 역삼동의 이 건축물은 원가 이하라고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금 2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 7,500만 원으로 매월 7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야말로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또 수익률까지 보장되어 있는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 체크해봐야 될 텐데 유의점 확인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역시 부동산 양극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건데요. 자, 이런 그 양극화 시대에는 어떤 매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느냐? 해답은 경쟁력 있고 상품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 꼼꼼하게 점검 후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강서구 쪽으로 가볼게요. 등촌동 가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진미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9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900만 원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강서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의 매력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입지적인 여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중미역이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인천공항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강남과 잠실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황금라인 9호선은 주요 교통망이 관통하고 있어 도심 및 공항과 직결되는 강역 교통이 우수하여 서울 경기 전역에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더해 중미역 역세권은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노선에 접해 있고 대한항공 영서원도 위치해 있어 스튜디오스를 비롯한 공항 근무자들이 배우 수요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요.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공항, 우리 인천공항,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더해 최대 규모의 월드컵 대회가 2020년 개통 예정과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와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으로 4통 8달의 교통망을 갖춰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고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학군, 더해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인데요. 이 지역은 명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서울의 대표적인 우수학군 지역이고요. 유명 학원과도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더불어 증미산과 한강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해
가깝게 관공서,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클럽 등이 있어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발 호재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강서구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개발 호재가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양천구라든지 강서구는 항시 말씀드린 곳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와 상암 DNC 개발의 후광 효과인데요.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해 약 5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이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업 종사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인 16만 5천 명에 이를 것이고요. 유동인구는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해 첨단 IT, 그리고 금융,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대단히 업체가 입주 중으로 6만 8천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상암 DMC 개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류 관광 특구 개발 사업인데요. 강서구의 핵심 현안으로 의류 관광 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강서구의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2018년까지 약 7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4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많은 해외 환자 유치와 더불어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이 발전함으로써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부 광역철도 개통 확정인데요. 본 매물지와 도보 10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양역은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부천과 홍대 입구를 잇는 서부 광역철도 가양역이 환성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서남북에 막힘없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상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마곡지구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 상암 DMC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 주변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등촌동 지역에 있어서도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건물 어떻게 지어졌나 봐야 할 텐데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지금 36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등기 전용이 3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이 18.50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기본으로는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엘리베이터 설치와 그리고 풀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제공과 특히 태양열 지벌판을 설치하여 관리비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건물 뭐 사진을 통해서 제 인테리어를 쭉 봤는데 오늘 뭐 제가 인테리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전반적으로 보통 깔끔하게 짓는다라고 하면 화이트 톤으로 다 해버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또 고급스러움도 추구를 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대리석도 그렇고 화장실, 욕실 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도 강조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인데 제가 고급 단어 많이 써서 걱정이 돼요. 가격대 비싸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쪽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거의 투룸이 형성된 지금 시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 이상으로 되는데요. 지금 저렴한 분양가 2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9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실투자는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1억 2,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4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423만 원에 수익률 7.9%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9천만 원 아닙니다. 2억 900만 원이었고요.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뺀 1,900만 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수할 때 유의점도 함께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싸다고 그냥 가고 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현재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으로 전월세 실수요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위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저평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유의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동산 정보는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봤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도 알짜 정보만 쏙쏙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박준영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고민 상담 가능하죠.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